투자의 기회는 계속적으로 제공된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시장의 확장 국면은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타나는 거시지표의 변화, 그리고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들은 팩트거든요. 센터장님에 대한 이제 가벼운 소개만 드리면 이제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님이시고 이전에 이제 한국투자증권, 네네. 키움증권, NH투자증권 계셨고 이제 저서로 주식 투자로 V 리셋 버튼을 눌러라. V 리셋. 네네. 주식 투자가 V 리셋이 지금 이제 될 수 있는 중요한 키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뭐 투자라는 게 상당히 위험한 경제 활동이다라는 인식들을 많이 갖고 계셔 왔는데 네. 뭐 지난 1년 전 이 팬데믹 상황 등으로 인해서 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 초기화됐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리셋이라는 키워드를 찾게 되었었던 거고 네. 주식 투자라는 부분이 뭐 모든 투자에 있어서 하나의 일부일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이 저성장 저금리 시대를 살면서 네. 투자 활동이다라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꼭 이거를 해야지만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부추긴다라는 느낌을 받으시고 부담을 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경제와 호흡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투자는 꼭 필수적인 것이다. 네. 그리고 그게 꼭 목돈이 필요하거나 절대적으로 금액을 키워나가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설명을 드린 하는 내용에서 앞으로 우리의 어떤 그 생활에 대한 변화, 삶의 모습, 또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조언을 드리고자 이제 썼었던 책입니다. 네. 사실 센터장님이 계시는 금융 업종 자체가 네네네. 다른 업종에 비해서 연봉이 높은 업종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센터장님도 어떻게 보면 또 직급 자체가 네네네. 연봉이 결코 작진 않은 사회적으로 봤을 네네. 때 그럴 그렇습니다. 텐데 네. 그런 업종에서도 근로소득만으로는 이제 부를 창출하기는 힘든 세상이 돼버린 게 현실인 거겠죠. 그렇습니다. 시장 경제 지금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퍼져 왔는데 네. 문제는 내수 중에 들어오는 돈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느끼실 거예요. 네. 사실 경제가 조금만 어려워진다 하면은 네. 정부나 중앙은행이 돈을 뿌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하는데 네. 실제 그 일반적인 그 어떤 중소기업이라든지 가게 입장에서 손해 받아본 기업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번에 가장 큰 차이가 지난해 있었던 재난지원금. 네, 이거는 정말 특수한 상황이었었던 겁니다. 저도 받아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걸로 뭘 할까? 뭐 사보고 싶었었던 걸 산다던가 고기를 사 먹는다거나 사실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 이전까지 상황에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조금 경제가 좋아지니까 돈이 늘어나는 거는 이제 임금을 통해서라든지 보너스를 통해서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느낄 때쯤 되면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얘기를 듣게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부터 왜 우리나라에 이 동학개미라는 환경이 만들어진 건가? 왜 이제 더 이상 가게가 소극적이거나 방관자의 위치에 있지 않고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게 된 건가? 이거는 본능적으로 지금의 어떤 경제 환경의 변화를 터득을 하셨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어떤 경제활동 주체들이 그런 참여 활동에 대한 어떤 변화의 과정이 어떤 투자 열풍이라는 최근의 트렌드로 이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 투자의 시대로 이미 좀 전환한 지는 좀 됐지만 많은 분들이 이 근로소득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던 분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인지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확 전환이 되면서 맞습니다. 네. 이게 저는 요즘 밸런스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 주변에도 뭐 비트코인 그 다음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일할 때도 휴대폰 옆에 딱 세워놓고 여기 창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쉬는 시간 점심시간 하는 거 보면서 야, 이 근로소득의 가치가 떨어진 걸 떠나서 근로소득에 집중하는 시간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있고 맞습니다. 이 밸런스가 너무 힘들겠고 사실은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될 것이 그 밸런스를 찾아주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셔야 될 부분들도 있고 각자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멋모르고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이 상황 자체에 함몰되어서 나의 실생활과 일반적인 관계가
망가지게 된다라면 그거야말로 정말 잘못된 부분이 될 수밖에 없고 네. 투자라는 것과 도박의 경계가 무너졌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도박이다라는 행위를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은 그 활동 등으로 인해서 나의 일상생활이 망가졌을 때, 그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 그거를 도박이다라고 하고 이거는 병이다라는 우리가 용어를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투자라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그 경계선상에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대응해야 될 필요성 자체는 분명히 있는 건데 네. 문제는 강약에 대한 조절을 본인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제 직원들한테도 업무 지시를 할 때 그 얘기를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강약을 조절해서 일을 해라. 당연히 상급자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당연히 좋죠. 좋아 보이겠죠. 좋죠.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되다가 번아웃이 된다거나 그리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네. 그 매크로한 환경에서 뭔가 변하는 것들을 놓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면은 이 친구한테는 오히려 그게 해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신에 어떨 때 보면은 약간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임팩트 있게 한번 빵 날리게 되면 네. 그거가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네. 변화로 있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조금씩 단계를 높여가게 된다라면은 네. 내공이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누구나 일방적으로 계속 에너지를 불어 넣어줘 가면서 성공할 확률은 그만큼 네. 높지 않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5일은 평일이지만 네네네. 이틀은 주말인 이유가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야구에도 제가 많이 비유를 네. 하지만 좋은 타자면 3할 정도거든요. 그렇죠. 15개에서 3개 정도 안타를 치는 사람이 정말 우수한 타자라는 우리가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5할 없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투자라든지 어떤 일반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강도를 수위 조절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고 네. 내가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나의 미래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들기 위함인 건데 현재를 망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현재를 망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현재 시향에 대한 이야기를 또 센터장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네네. 현재 지금 오늘 날짜가 5월 14일 지금 오전 한 10시 뭐 네네네. 조금 지났는데 코스피가 지금 3,146, 네네. 그다음에 코스닥이 961. 어제랑 그제는 굉장히 폭락을 좀 했던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오늘 좀 이제 반등을 좀 한 것 같은데 현재 주식시장 좀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은 급락이다라는 표현의 네. 기준부터가 네. 3,200선을 넘기고 난 이후부터인 거잖아요. 그치, 3,250인가 60까지 갔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장에 대한 어떤 그 해석을 내리게 될 때 이 네. 기간적인 분석에 대한 부분만을 가지고 접근하면 네. 너무 시장에 대해서 극단화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지금 시장이 급락하고 있어라고 시장을 전달받게 되다 보면은 네. 이런 분석을 전제로 해서 상당히 또 다른 시나리오를 그려줄 수밖에 없게 되는데 네. 조금은 기간을 넓혀서 시장을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4월까지 6개월 연속 올랐어요. 네. 4월 말 종가지수가 3,147포인트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오늘자 기준에서 보게 되면은 지난달 말 수준의 위치에 있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별 변화가 없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3,250선까지 올라섰다가 무너진 것만 생각을 한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사실 월봉으로는 계속 올랐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좀 재미가 없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지지 분야하고 장도 안 좋고 네네네네. 다시 그리고 올랐는데.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시장에 함몰되다가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거든요. 네. 특히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들어왔었던 내용은 성장을 따라가야 된다. 그쵸. 반도체는 슈퍼 사이클이 오고 있고 네. 우리 플랫폼 기업들의 변화 뭐 그리고 글로벌 IT 기업들의 뭐 이런 성장성 뭐 이런 내용들만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다 네. 보니까 이거 아니면은 투자할 게 없어라고 생각을 해왔다는 거죠. 그쵸. 그런데 최근에 보게 되면은 생뚱맞게 보험 업종이라든지 은행 업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건 또 뭐야? 작년 아무도 안 봤는데. 예, 예전에 뭐 이런 거는 배당 투자할 때만 좀 보라고 그랬는데 포스코나 이런 종목들의 수익률이 갑자기 30%, 40%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시장에서 내가 뭔가 잘못 본 건가? 자기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가 생기기 시작한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 시점에서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까지 공부하신 거가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오히려 시장의 변화는 관심의 범위를 확대해야 될 상황이 바뀐 것이지 네. 내가 선택한 것이 잘못됐다라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6개월 전과 지금이 무엇이 바뀌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6개월 전에는 경제가 어려웠어요. 마이너스 성장해 왔었고 도대체 그 마이너스의 그 깊이가 얼마나 될 것인가만을 우리가 걱정을 해왔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돈도 풀어야 된다, 뭐 재정 부양을 해야 된다 이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었던 건데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살아나려면 성장 산업밖에 없어라는 얘기들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성장 산업이라는 것은 경제가 회복되는데 선행성이 강한 산업이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었는데 요즘 전해 듣는 얘기들을 보시면 수출이 살아난다. 수출. 네, 수출이 살아난다. 그리고 연초부터 생각보다 미국 경제도 좋고 선진국 경제도 좋아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해야 될 것 같아. 이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좋아지고 있다는 것들을 보고 계시니까 지금부터는 선행성이 강한 산업만을 볼 거가 아니라 경기와 동행하는 산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확대해야 될 시기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도 좋아지는 것 같고 은행이나 보험이나 이런 산업 등이 다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인 건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재미가 없었던 거죠. 뭐 나빴다가 좋아지는 거가 그게 뭐가 대단한 건데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해왔었는데 그러면 이 업종의 주가가 오르면서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는 누가 수혜를 보고 있느냐? 패시브 자금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지수 관련 ETF라든지 아니면 일부 공모 상품이나 주식형 상품 들어오게 되면은 IT나 성장 산업들은 작년부터 계속 사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살 여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쪽은 이제 돈은 들어오고 있으니까 뭔가 채워나가다 보면은 그러면 포스코도 좀 사보고 은행도 사보고 보험도 사보다 보니까 이 주식들은 가볍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범위를 확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지. 이거를 내가 선택한 것이 잘못된 부분 등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속된 표현으로 따지면 돈이 많이 필요한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다. 돈이 많은 투자자가 좀 유리하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소액 투자자들의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기다라는 거죠. 어차피 내가 돈을 넣을 수 있는 건 제한적인데. 그렇죠. 그럼 성장률이 솔직히 뭐 100만 원 단위라든지 1000만 원 미만의 소액 투자자분들이 종목을 10종목 포트폴리오 하겠습니까? 10종목 하려면 그래도 최소한 1억 정도는 있어야지. 뭐 사실 뭐 금액이 정해져 있는 부분 등은 아니지만 포트폴리오에 대한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적화되어 있는 종목의 수가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액 투자자 입장으로는 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10종목이나 20종목을 가져가 봤자 사실 효과가 크지가 않죠. 버는 것도 손실의 위험을 줄여줄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버는 것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종목을 하나나 3종목 이내로 최대한 압축을 해왔었던 건데 그러다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종목을 이렇게 하나에서 3종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20종목이나 100종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장으로 지금 바뀌어 있다 보니 일반적인 소액 투자자분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이거 내가 결정한 어떤 투자 판단이 잘못된 건가 틀린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선택과 집중의 시기로에 대한 조건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수위 조절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틀 연속 2, 3일 연속 떨어지고 오늘 올랐는데 단기적으로 올해 5월 달은 좀 어떻게 보시고 올해 이제 하반기 전체적으로는 좀 사실 지난 5월 이후의 분위기는 그리고 상반기 전체로 봤었을 때는 별로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 코스피의 평균가 기준으로 따지면 3,000선이 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난해 코스피의 평균값이 한 2,400대입니다. 폭락했었으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폭락을 했고 그 이후에 주가가 회복을 해왔고 지난해 말 종가지수가 2,800 후반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 레벨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트렌디한 장이 나오기에는 그렇게 욕심을 내야 될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미 인덱스가 6개월 이상 랠리를 보여왔었었는데 여기서 한두 달 정도에 대한 조정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식을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조금의 시장은 경기라든지 기업들의 이익에 있어서의 검증의 시간이 조금 필요한 부분인데 그 과정에서 여러 그동안에 우리가 과대 해석했었던 것들. 근데 지금은 과소 해석된 부분은 별로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과소 해석됐었던 거에서 지금 노이즈가 되는 것은 인플레에 대한 판단이죠. 우리가 자꾸 인플레는 뭐 생각보다 경제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은 안 클 거야 라는 생각을 해왔다가 뒤통수 맞은 게 지금의 인플레라는 문제거든요. 반대로 과대 해석되었었던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추정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 이런 것들이 너무 낙관적으로 본 건 아닌가? 라는 것들을 한번 검증해야 되는 시간 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의 시선만으로 보게 되면 아유 3,000선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3,500 가야 되고 4,000 가야지 정상적인 시장이야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시장은 그렇게 그련만 상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는 거죠. 뭔가 가격에 대한 변화가 있게 되면 그 가격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언젠가는 설명을 해야만 할 텐데 그 근거가 부족해지고 나면은 지금의 위치가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쪽으로 재해석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000이다라는 지수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이거는 붕괴되어서는 절대 안 돼.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려버리시고 못을 박아버리시게 되면은 만에 하나 3,000이 깨지게 될 때 말 그대로 모든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고 주식시장이다라는 거는 3,000이 아니라 2,900에 있더라도 벌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지수의 위치가 투자 수익률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장이 좋더라도 내가 잘못된 선택과 대응을 하게 되면은 제 아무리 시장이 오른다 한들 수익이 날 리가 없어요. 지난해 이렇게 코스피가 폭락을 했다가 3,000선까지 오고 있는데 이름도 잘 모르는 동전 주식을 사셨던 분들이라면 수익이 안 나셨겠죠. 대형주장이었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지수에 대한 정의도 우리가 생각해두는 부분 등이 중요하고 레벨에 대한 부분과 방향성에 대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조금은 구분짓는 자세 이것이 좀 더 중요하다. 그리고 하반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상향에 대한 변화가 없더라도 대응을 잘해야만 오히려 투자자들이 그동안에 벌었던 것을 지켜내고 새로운 수익에 대한 대상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된다. 그거를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더 오를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네.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우선은 조금 더 클리어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주식 투자의 기회는 계속적으로 제공된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시장의 확장 국면은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유에서냐면 최근에 나타나는 거시지표의 변화 그리고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들은 팩트거든요. 당분간 우리가 전해드릴 내용은 경제가 좋아집니다. 수출 잘 되고 소비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의 속도가 빨라지고 나면 이전에 우리가 못 누려왔었던 것들을 결국은 하게 될 수 있다. 이거는 팩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계속적으로 지탱해주는 요인 등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어디에서 내가 질렀을 때 성과가 높아질 수 있느냐 이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건데 3,200, 3,300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가서는 그 성과를 최적화시키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오히려 시장이 3,100이 깨진다거나 3,000이 위협받는다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대응을 하시는 것을 저는 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문제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사실 지난해 코스피가 1,500이 깨지는 현상이 나왔을 때 누가 그거를 생각을 했었겠습니까? 대신에 2,000선이 깨졌을 때부터 조금 마음가짐을 준비하고 대응을 했었던 사람이 있다라면은 내가 1,400에서 사지 못했었더라도 한 1,500이나 1,600선 근처서부터는 실행을 했었겠죠. 그러면 성과를 최적화시켜서 내가 원하는 성과를 낼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도 무조건 3,000선은 붕괴될 리가 없다. 만 믿고 그냥 시장에서 풀로 주식을 갖고 계속 대응을 하고 있다가 보면은
내가 정말 수익률을 극대화해서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거가 아니라 이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유연함을 알려드리기 위한 부분이어서 제가 지금 하반기에 대한 어떤 요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주식시장의 확장세는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라는 기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에 대한 거는 좀 어느 정도 가져가야 그렇죠. 된다. 내가 이제 이런 현상이 나왔을 땐 내가 질러야 될 때다. 이 정도의 하나의 마지막 히든 카드 정도 하나는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전혀 갖고 있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대응을 해보겠어라고 대응을 해버리시다 보면은 나중에는 내가 투자한 것들이 복구될 때까지 그냥 손 빨고 기다리고 있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과정이 돈을 버는데,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 성과를 내는데 가장 좋은 시기인 건데 이거를 대응을 하지 못하면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아까도 제가 야구도 말씀을 드렸지만 투수가 자꾸 변화구를 던지는데 이때 그냥 나는 쳐야만 된다라고 하다 보면은 아웃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투수가 코너에 몰리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직구가 들어왔을 때 나는 그거를 노려서 쳐야 되는 상황이 나야 되는데, 누구의 페이스를 나의 페이스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시장의 페이스에 내가 말려서는 안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근데 지금의 현재의 위치가 시장의 페이스에 말릴 만한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지를 갖겠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현재 시장에 있어서 조금의 수위 조절이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장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장은 좋은데 제대로 풀스윙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지금 현재 조여져 있지가 않고, 만약에 그 시기가 왔다라고 하면 저는 자료를 통해서 시장에서 내지르겠죠. 그런데 지금은 별로 그런 위치가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좀 현금 비중을 하면서 나중에 내가 홈런을 칠 때를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맞습니다. 중요한데, 그래서 그럼 그거 외에 개인 투자자는 어쨌든 투자는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투자하고 있으면서 좀 어떻게 다른 것들 우선은 지금은 감각을 유지한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갑자기 뭐 이제는 투자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이러면서 그냥 또 손 털고 일어나야 된다. 제 주변에서 많이 털고 일어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코인 쪽 많이 갔어요. 맞습니다. 코인 쪽 갔는데 얼마 전에 앨런 머스크 때문에 또 거기도 약간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양한 투자 자산이 지금 시장에 널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밸런스를 유지하시는, 코인 투자를 제가 막연하게 그냥 이거는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라는 건 항상 감당할 수 있는 여지에서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고, 지금 내가 원했었던 성과가 잘 나지 않는다라고 포기한다라는 거는 제가 뭐 예전에도 작년서부터도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던 거지만 두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시기가 딱 왔는데 보조바퀴를 떼기 싫다고 해서 계속 보조바퀴 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뗐다라고 해서 내가 한 번 넘어졌다고 난 자전거 이제 안 탈 거야 라고 해버리면 평생 자전거 못 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약간 넘어지는 거를 조금은 무섭지만 조금은 감내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 요 상황에 맞게끔 내가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스킬을 터득을 하시게 되면은 본인만의 이제 그 신체가 반응할 수 있는 때는 분명히 오게 될 거거든요. 근데 요즘 상황이 어렵다고 여기서 또 다 털고 일어나자라고 해버리시면은 이제 다음에 투자의 기회는 또 한참 시간이 지나서 또 남이 버는 거를 보고 난 이후에 하시게 될 거라는 거죠. 어쨌든 투자로 돈을 벌 거면 장에는 남아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 보조받기 얘기하시니까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왜냐면 이제 나이가 드신 성인분들은 다 두발 자전거를 타잖아요. 어릴 때 다시 세발 자전거로 표현하나요? 옆에 양쪽에 달려있고 안 넘어지게 하는데, 어릴 때는 사실 그런 것들을 그래도 뭐 프로 해치고 내가 앞으로 나가고 뭐 약간 무서울 수 있지만 용기를 내고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거 옆에 안전장치를 푸는 게 좀 더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신이 이제 사회에서 보내왔던 시간과 또 뭐 직장이나 사업이나 모든 것들을 해오시면서 그런 경험들이 이제 녹아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투자라는 것은 일반화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 사람마다 전부 다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일부에서는 뭐 B2가 문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거는 정말 큰일 날 일이야 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세대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내가 이제 곧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 네. 나의 이제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네. 말 그대로 나의 남은 삶을 위협할 수 있는 투자 활동은 가급적 안 하시는 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나의 남은 삶에 있어서 노후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어떤 취업 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지금 이제 경제 활동을 막 시작하게 되는 진입 세대들과 같은 경우에는 하실 수 있는 거 열심히 하는 거가 오히려 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직업을 갖게 되시고 이제 그 사회에 진출해서 나는 어느 정도의 이제 일정한 소득원이 생기게 된 거잖아요. 네. 그거를 감안해서 내가 투자 활동을 결정하면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그분들 역시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레버리지를 일으키게 된다라면은 네. 상당히 고통스러운 사회 초년 생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세미나에 다녀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서울의 도시근로자 기준으로 네. 평균 소득이 대략 월 320만 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이 320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대략적으로 사회 진입하는 시기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라고 가정을 하고 네. 60세까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분들이 대략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고정 수입이 생기는 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서울의 도시근로자가 320만 원을 누군가에게서 꼬박꼬박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빨리 은퇴를 꿈꾸시는 분들, 네.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은행에다가 목돈을 넣어놓고 네. 한 달에 뭐 500만 원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뭐 얼마가 들어왔으면 좋겠어 이런 네. 꿈들을 많이 꾸시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320만 원이 이자로 꼬박꼬박 꽂힌다. 네. 그렇게 되면은 얼마가 지금 예치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 엄청 많이 예측해야 예. 될 것 같은데. 현재 1% 인터넷 금리, 정기 금리 이자라고 가정을 하면은 대략 한 40억 정도 내외입니다. 예? 그러면 사회 진입 세대에서 내가 네. 소득원이 300만 원 내가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네. 내가 만질 수는 없는데 네. 40억 정도를 지금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직장을 갖고 계시더라면. 그렇죠. 네.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런 베이스 하에서 하고 싶으신 것들을 상당히 능동적으로 하시는 자세 등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열심히 투자도 해야 되고 또 공부도 더 해야 되고 자격증도 더 해야 되고 그러면서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투자 활동을 투자라는 거가 꼭 뭐 코인이나 주식만 하는 게 투자는 아닌 거지 않습니까? 뭐 자기 자격증 공부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즘 또 M잔라라는 표현들도 많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뭐 투자에 대한 개념도 이렇게 확장해서 생각해 보시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사실 자기의 근로의 가치를 높이는 거는 만약에 굳이 주식과 좀 비교를 한다면 좀 학정적인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어쨌든 맞습니다. 주식은 아무리 센터장님이 주식을 열심히 하시고 잘하신다 하시더라도 네네네. 학정적으로 잘한다고 말할 수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약간 주식은 좀 학정보다는 확률 좀 네네 맞죠. 그런 게임이라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이렇게 그 주변에 예전에도 저도 오랫동안 이 업에 있다 보면은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네. 투자라는 게 숨어서 해야 될 거가 절대 아니거든요. 최대한 대외적으로 많이 알리고 그러면서 조언도 받고 네. 도움도 받는 그러면서 나중에는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내공을 길러가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인 것이지 이것이 어떤 운의 어떤 맡기는 약간 그런 식에 대한 접근은 조금 지양돼야 될 부분이겠죠.